안녕하세요. 영어 발음 수업 위크 8인 것 같죠? 네, 레슨 2 시작합시다. 지금 리뷰를 하는 시간이죠. 네, 리뷰를 지금 이 유닛 2부터 유닛 10까지 레슨 2번, 그러니까 50분 동안 충분히 리뷰할 수 있어요. 네, 해봅시다. 자, 소문자 I, 그 다음에 장음이 나왔죠. Email, Evening, Police, Secret, Steve, TV. 그래서 레슨 1에서도 멘션 했듯이 그냥 풀어봐야 돼요. 그죠? 교수님, 제가 운동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 달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죠? 운동이 왜 좋은가부터 생각해도 되죠. 내가 운동을 왜 해야 되는가? 나 자신에게 convince, 납득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해봤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어머니나 어머니 아버지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운동, 뭐 스트레칭, 요가, 필라테, 뭐 헬스장을 다니는 거, 근육을 만들어내는 거 여러 가지 조언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했든 어쨌든 간에 했겠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납득이 가요. 왜 사람이 잠을 충분히 자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텔레비전이나 핸드폰을 많이 보지 않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고 햇빛을 많이 쬐야 되는지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거는 conspiracy theory가 아니에요. 그죠? 그냥 당연한 거예요.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생물이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알맞는 영양과 뭐 정서를 제공을 해야겠죠. 알아요. 아는데 안 하죠. 운동이 좋은지 알잖아요. 그죠? 달리기가 운동으로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근육을 성장시키고 뭐 여러 가지 알아요. 활력을 주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아요. 납득은 됐어요. 이론적으로 납득은 됐죠. 네.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성적이 오르면 좋은 성적을 받으면 왜 뭐가 좋은지를 알고 있죠. 근데 그게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또는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본인의 고집대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대로 공부하는 이유가 되진 않아요. 이해가 가십니까? 네. 뭐 이렇게 더 길게 얘기할 건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거는 공부를 해야 하나 안 해야 되나가 문제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다른 방법이 있나 이런 문제도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공부를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성적이 오른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 방법은 여러분들이 여지껏 해왔던 방법이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익숙해지면 이게 이제 약간 습관화가 된다면 이거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 주위에 봤을 때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뭘 드신다.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뭐 올리브 오일을 한 잔 드신다. 뭐 아니면 뭐 나또라 그러나요? 뭐 그런 걸 먹는다. 뭐 미숫가루를 마신다.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어떻게 저렇게 한결같이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데 그거는 매일매일 본인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서 생각해서가 아니라 이게 습관이 된 것 뿐이에요.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된 거예요. 하기 싫었는데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된 거예요. 하고 싶었는데 습관이 되는 경우는 없죠. 있나요? 그건 중독이 될 수 있죠. 네.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과목을 처음 듣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이 성적을 잘 밟고 싶죠? 처음 보는 시험이죠?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공부하면 어떻게 준비를 하면 여기 시험에 잘 준비가 될 수 있어요 라고 설명을 할 때 그래 뭐 매일매일 운동하면 건강에 좋지
근데 매일매일 운동하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내가 50명 있는, 43명인가요? 약 50명 있는 학생들에게 이거를 공부하세요 라고 하면 실제로 몇 명이 공부를 할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공부를 잘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공부한 사람이 성적을 잘 받는 거예요. 왜? 그 공부를 그냥 요구되는 대로 서지스트 된 대로 방법을 제시된 대로 그 방법을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방법인데 상대방이 제시한 대로 그게 효율적이라고 하니까 그걸 믿고, 그러니까 faith죠. 그걸 믿고 본인이 해보지 않았던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또 심지어 어색해요. 익숙하지 않아요. 불편해요. 그런 방법이지만 하는 거죠. 그게 과연 나를 믿어서일 거예요. 교수님을 믿어요. 교수님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교수님밖에 없어요. 이래서 나의 의견을 믿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본인이 알고 있어요. 익숙하지 않은 방법을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익숙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을 했을 때 불편한 과정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이 끝나면 결과가 좋더라를 본인이 알아요. 그러니까 예상할 거다가 아니라 아는 거예요. 예상하는 거랑 아는 거는 달라요. 그럴 것 같아라고 기대하는 것과 그럴 것이다, 그렇다, 그럴 것이다는 예상하는 거죠. 그죠? 그렇다는 뭐예요? 아는 거죠.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알아야 해요. 마음속 깊이 알아야 해요.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어떤 방법을 서제스트 했을 때 나는 결과가 좋게 만든다. 본인이 그 사람 때문에 만드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 결과를 좋게 만든다는 거를 알면 돼요. 그러면 공부를 하죠. 이게 공부하면 성적이 좋으면 너는 네 인생 편하지 않니? 누구 위해서 공부하니? 다 너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니? 이런 잔소리 해봤자 하나 소용없어요. 그 사람이 남을 위해서 사는 거를 격렬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들 뭐 피해서 가는 것 때문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싫어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 잘 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그냥 익숙하지 않아요. 그냥 불편해서 그래요. 자,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A를 받는 학생들이 43명 중에서 30%면 몇 명입니까? 12명, 13명 정도 되나요? 그 정도의 학생들이 아마 내가 제시한 대로 아마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냐 안 하냐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 방법대로 준비를 할 거예요. 시험 준비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손잡고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 컸는데 어떡합니까? 잘 컸어요. 근데 이제 뭐 이것보다 중요한 게 본인 인생이 있다면 그렇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가끔 벌어집니다. 네, 선택해야 될 순간이 벌어지죠. 근데 선택을 할 필요가 없는데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벌어지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꼭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냥 다 잘해도 돼요. 그죠? 네. 이제 더 길게 얘기하지 말고 넘어갑시다. 네, 괜찮습니다. 자, 이 발음이 있어요. 그죠? 장음이 아니라 단음이죠. 대문자로 나와 있어요. million. 자, 이게 뭐예요? 했었죠. 다시. lift. 그죠? You can use a lift. 얘기했었죠. 교수님이, 만약에 교수님이 그림을 보여주는데 그림이, 여기 있는 퀘스천과 제가 이해가 안 되면 어떡하죠? 이게 그림이 그냥 동전처럼 보입니다. 비스킷으로 안 보이고 쿠키처럼 안 보이고 어떡하죠? 라고 하는데 시험 문제를 낼 때 이 그림 파일을 넣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뭐 잘하는 사람은 잘하겠지만 저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 같은 걸로 힌트가 나오진 않습니다. 아, 그 얘기도 하나 해야겠네요. 저 다른 ESP 수업 이제 시험 문제 내기 전에 이제 학생들과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여러분들은 아주 똑똑합니다. 그래서 instruction, 그 문제를 어떻게 푸세요라는 퀘스천 자체를 읽지 않고 example만 보더라도 시험 문제를 잘 풀어요. 문제, 엑서사이즈 문제들을 잘 풉니다. 왜냐면 눈치가 빨라요. 여러분들이 중국말을 하든 일본말을 하든 간에 어디 그 템플 사찰에 들어간다고 합시다. 외국에 놀러 가서 뭐 대만에 가든 뭐 태국에 가든 어딘 사찰에 들어가요. 근데 사람들이 뭐 앞에 뭐라고 써 있죠. 뭐 나는 아예 감도 못 잡겠는데 감도 못 잡겠는 게 태국어인데 이렇게 보면 뭐 전혀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근데 사람들이 신발을 벗고 들어가요. 그러면 그 앞에서 그 글씨를 읽고 앉아 있습니까? 아니죠. 번역기 돌리고 있지 않죠. 그냥 같이 신발 벗죠. 눈치가 빠르단 말이에요. example를 보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보통 다 그렇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다 그렇진 않아요. 그냥 고지식하게 문제까지 다 앉아서 읽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약간 그게 민족마다 다른 것 같긴 한데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좀 달라요. 똑똑해요. 똑똑하고 눈치 빠릅니다. 한국 학생들이. 근데 문제는 실제 시험에서는 example이 안 나와요. 이런 예시들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A4 용지 앞뒤로 30문제를 내는 데는 칸이 많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example을 내기에는 자리가 부족해요. 그래서 example이 안 나오죠.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문제를 풀어봤을 때는 그냥 뭐 생각 안 하고 그냥 문제 풀어도 문제가 풀려요. 왜냐면 example을 봤던 것 자체를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example 보고 그냥 눈치껏 풀었구나 라고 생각을 못하고 그냥 문제 풀었지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억이 나지 example 때문에 내가 풀었다라고 생각을 못해요. 그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나가서 사찰에 들어갔을 때 내가 그 태국말을 보고 내가 들어갔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사찰에 들어가면 그냥 신발 벗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기억이 나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옆에 사람이 신발 벗고 들어가는 바람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지 라고 기억 안 난다고요. 그렇게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지를 마주쳤을 때 example이 없으면 엄청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힌트를 얻을 부분들이 사라진 거죠. 여러분들은 눈치가 빠른데 눈치 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황하죠. 그러면 아무거나 합니다. 아무거나라도 하면 다행인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백지를 남죠. 이게 엄청 당황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시험지에 백지가 있는 부분은 이거는 모르는 거를 떠나서 포기한 거잖아요. 나는 오답조차 쓰지 않겠어요. 정답을 쓰는 거는 시도도 하지 않을 거고 오답조차 쓰고 싶지 않아요. 오답을 쓰는 것 자체도 기분이 나빠요. 이해가 돼요? 네.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본인이 왜 화가 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죠. 그냥 시험이 그지 같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왜냐면 본인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걸 인지를 못해요. 그냥 약간 속은 느낌? 배신당한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들면서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제에다가 화를 낼 수는 없으니까 그냥 안 쓰죠. 됐어, 안 해. 너랑 말 안 해. 그러니까 너랑 싸울 것도 아니야. 차라리 그냥 말을 안 하겠어. 엄청난 그 passive aggressive죠. 수동적인 그 공격 형태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죠? 뭐라도 써야 돼요. 근데 뭐라도 써야 되는데 자기가 뭐라도 쓰고 싶지 않은 이유가 example이 없기 때문이라는 걸 인지를 한다면 그때는 뭐라도 쓸 수 있을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갑시다. 미니언을 하건 다음에 장음인지 단음인지 뭐 밝은 소리인지 어두운 소리인지
circle 하세요, underline 하세요라고 했는데 circle, underline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오지는 않죠. 왜? 여러분들이 진짜 underline인지 half circle인지 이런 식으로 내가 고민하게 만들지는 않아요. 그냥 고르라고 하겠죠, 차라리. 1번 그다음에 뭐 question number 23이라고 해놓고 단어마다 A, B, C, D 이렇게 다 적어놓은 다음에 이 장음 사운드는 뭔가요? A, B, C, D 중에서 이제 뭐 적으세요. 그러면 이 장음은 A, B, C가 있고 이의 단음 어두운 사운드는 D, F가 있어요. 라고 이제 쓰게 하겠죠. 그죠? 자, 2.4 봅시다. Let's have a pizza for dinner. Match the beginnings and endings of the sentence라고 그랬는데 이 example이 없잖아요. Let's have a pizza for dinner가 없잖아요. Match the beginnings and endings of the sentence. example 없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눈치껏 하는 거죠. 여기 빈칸이 있고 여기 A, B, C, D, F니까 이거 맞히는 건가? 라고 그냥 눈치를 보는 거지 실제 이 질문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질문은 언제 이해해야 되죠? 시험 공부할 때 이해해야 합니다. 왜?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있는 문제 패턴으로 나온다니까요. instruction이, questions이 여기 있는 패턴으로 나온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해하는 게 낫지 시험지를 받아 들고 나서 그때 이게 이게 교과서에 우리 텍스트북에 나왔던 건데 그때 나온 거는 봤는데 무슨 뜻인지는 안 봤어. 지금 알아볼까?는 너무 늦어요. 왜? 그때 봤으면 옆에 example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지 더 확실하게 알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시험지를 앞에다 두고 시간은 돌아가고 있고 그죠? 옆에 사람들은 열심히 답안을 쓰고 있는데 본인은 그냥 시험지를 노려보고 있으면서 무슨 뜻인지 고민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와요. 그래서 아무거나 적거나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안 적거나 그 상황에 자꾸 도래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보세요. 지금 이거를 풀라는 얘기도 되지만 사실 이 문제들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example 없이 여러분들이 풀 수 있나 한번 잘 보세요. 자, spoonful of sugar 우 이거 들어봐야겠죠? 지금 내 발음을 듣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오디오 파일을 들어봐야 해요. 왜? 여러분들이 리스닝 exam을 할 때 내가 발음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리스닝 오디오를 틉니다. 그죠? 리스닝 오디오를 틀어요. 틀었을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틀었을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리스닝을 해야 되나? 우선 고민해 봅시다. 리스닝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어쨌든 리스닝을 들어봐야 해요.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고민하자. 리스닝 하지 맙시다. 네, 리스닝 하지 맙시다. 리스닝 하지 맙시다. 요번 중간고사에서는 리스닝을 하지 말아보도록 합시다. 네. 리스닝 하지 맙시다. 없는 걸로 결정합시다. 네. 그리고 지금 공지사항에도 올려놓을게요. 자, circle the words with 우 해서 장음이라고 했어요. 리스닝 왜 하지 말자 그랬냐면 여러분들이 처음 오는 그 교실이 내가 어떤 상황일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스닝 하자고 해놓고선 스피커 안 나오고 컴퓨터 안 되고 인터넷 안 되고 이 상황이 벌어지면은 시험을 그냥 망하는 거죠. 안 돼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중간고사 이번 교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시간이 네. 자, 유닛 3 넘어가요. 리스닝 없다고 생각하면 리스닝이 없는 퀘스천들을 보면 좋겠죠? 예. 뭐 거의 다 없어요. 그냥 결정하는 것 뿐이에요.
자, put who words in the exercise 3.1 in the sentence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우 장음 있는 거를 고르시오라고 했죠. 동그라미 치는 게 아니라 뭐 1, 2, 3, 4, 5, 6, 7, 8 해놓고 우 장음은 뭔지 여기다 번호를 써? 라고 한다면 뭐 3, 4, 6, 7, 8, 9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다음 문제에서 who words from exercises 3.1이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3, 4, 6, 7, 8, 9 했던 그 단어들을 여기다가 갖다 적어야 되죠. 근데 3, 4, 6, 7, 8, 9라고 적으면 안 되고 여기는 이 단어를 갖다 적는 거죠. 그죠?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Do you like fast? 3번.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럼 문장이 되지가 않죠. 그 정도는 그렇게까지 아껴 쓰지 말아요. 그러면 도움이 안 돼요. 자, circle the words with 우 단음이라고 그랬어요. There are 6라고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요.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 있으면 좋겠죠. 나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put who words in the exercise 3.3 in the sentence. 여기 6가 있었죠? 6개가 있었어요. 6개를 골라야 했잖아요. 그 6개를 여기 문장 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넣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교수님이 스펠링 테스트 안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 안 봐. 보는 게 아니야. 그거는 뭐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단어들을 이 빈칸에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문법 시험도 아니에요. 이건 간단한 게 문장을 완성하는 그 기본적인 겁니다. 문장이 제일 처음에 오잖아요. 그러면 소문자예요, 대문자예요? 대문자예요. 그죠? 그리고 고유명사예요. 대문자예요. 그죠? 이거를 그다음 사람 이름, 고유명사 이런 것들 지어. 이거를 대문자로 쓰지 않는다면 문장이 완성이 안 돼요. 그래서 빈칸 채우는 거 하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문장의 처음과 끝, 그 다음에 어떻게 마무리하나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약간 그런 거죠. 물 좀 떠다 줄래 했는데 그냥 물을 앞에서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 물을 갖다 준 건 고마워. 하지만 그런 태도로, 그런 태도 양식으로 한다면 너는 똑같이 그런 태도의 그런 양식에 점수를 가져가겠죠. 그죠? 여기 젓가락 좀 줄래라고 했어요. 젓가락 던진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빈칸을 채워줄래라고 했는데 빈칸을 채워줬어. 던졌어요. 답을 던진 거죠. 고려하지 않았어요. 문장이 처음인지 끝인지. 그죠? 가위 좀 줄래라고 했는데 가위 나를 사람을 향해서 줬어요. 가위 나를 본인을 향해서 하고 상대방에게는 그 손잡이 부분을 줘야 되죠. 그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이제 안 배웠을 때 얘기고 어린이들이 잘 몰랐을 때 얘기고 배웠다면 그렇게 하지 않죠. 이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문장이 처음이 대문자가 오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진 않아요. 근데 배우면 알아요. 근데 배우면 알았는데도 안 하는 건 다른 문제죠. 모르는 거랑 다른 문제가 돼요. 그래서 빈칸을 채우세요 라고 했을 때 문장이 처음에 대문자가 오지 않는 것은 오답이 됩니다. 이거는 뭐 더 이상 뭐 얘기할 관건이 아닙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자, 아까 얘기했듯이 리스닝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적어, 뭐 이거 네가 지금 듣는 거 하나 적어 이런 질문은 안 하겠죠. 그죠? 자, father, mother, father, mother. 자, 이거 그냥 잘 공부하고 넘어가는 거죠.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를 풀어보고 난 다음에 이걸 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25분 됐습니까? 1분 남았네요. 자, exercise 봅니다. 뭐 listen and write the words in the correct column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listen을 안 하고 words with 장음 쓰세요라고 하면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words with other vowel sound. 장음은 여기다 쓰고 그 다음에 words with other vowel sound는 여기다 쓰면 돼요. 근데 여기 example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않고 그냥 눈치껏 보고 넘어가요. 아니에요. 이거 example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지에는 example이 나오지 않아요. 이해하십니까? 자, 25분 됐으니까
레슨 3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리스닝은 따로 시험에서 없습니다.